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많지만 내가 지금 만들어내는 이야기는 순전히 상상에 의한 것입니다. 아래 이야기는 어떤 실제 사건이나 사람과 관련이 없음을 명심해주세요. 한적한 시골 마을, 이름도 알 수 없는 조그마한 마을에 지영이라는 여성이 살고 있었다. 그녀는 도시 생활에 지쳐 조용한 삶을 꿈꾸며 이곳에 터를 잡았다. 마을 사람들은 대체로 친절했으며 이곳의 자연은 그녀가 바라던 그런 평화로움을 충분히 제공했다. 어느 날 지영은 마을 가장자리에 오래된 폐가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호기심이 많은 그녀는 그 폐가를 직접 보러 가기로 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위험하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이유를 말하진 않았다. 그날 밤 달빛이 유독 밝은 날이었다. 지영은 손전등을 들고 그 집으로 향했다. 폐가는 오랫동안 방치된 듯했고 담쟁이 덩굴이 집 전체를 덮고 있었다. 집 앞에 도착한 지영은 왠지 모를 한기에 몸을 떨었다. 문은 잠겨있지 않았고 살짝 밀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열렸다. 안으로 들어서자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거실에는 낡은 소파와 텅 빈 벽난로, 그리고 그 앞에 놓인 작은 탁자 하나가 전부였다. 지영은 작은 손전등 불빛을 의지의 집안을 둘러보았다. 그때 계단 위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긴장한 그녀는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다. 계단을 올라 2층에 도착하자 오래된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었다. 그러나 어딘가 이상했다. 사진 속 사람들은 고개를 돌리고 있거나 흐릿해서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다. 지영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집 밖에서 갑자기 바람이 불하면서 문에 철컥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창문이 덜컹거렸다. 계단 옆 작은 방에서 문이 조금 열려 있었다. 그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지영은 손전등을 그쪽으로 비추며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방 안에는 낡은 가구 몇 개와 오래된 앤틱 거울이 있었다. 그런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무언가 이상했다. 분명 자신이지만 거울 속 자신의 표정은 찡그린 채로 울고 있었다. 순간 공포에 질린 지영은 출구를 향해 달렸다. 그러나 집 구조가 이상한지 그녀는 제대로 길을 찾을 수 없었다. 발걸음을 재촉하며 무작정 뛰다 보니 자신이 처음 들어왔던 거실로 돌아오게 되었다. 거실의 창밖에는 회색빛 여명이 드리워지고 있었고 처음 들어올 때와는 다른 깊은 정적이 주변을 감돌고 있었다. 그녀는 서두르며 집을 빠져나왔고 결국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다. 지영은 그날 밤의 경험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그때부터 매일 밤 꿈속에서 낡은 그 거울과 자신을 쏘아보던 그 시선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그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다. 점점 지영은 현실과 꿈의 경계를 헷갈리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뭔가 이상하다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참다 못한 그녀는 다시 한번 그 폐가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날 밤에도 달빛은 밝았고 그녀는 다시 그 집으로 향했다. 집 앞에 선 지영은 문을 열고 들어가다가 문틈 사이로 무언가가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고개를 들어보니 문 위쪽에 틈새에 끼어있던 작은 봉투 하나였다. 봉투를 열어보니 거기에는 몸을 뒤돌리는 순간 영원히 그 세계에 갇힐 것이다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경고문은 너무 늦었음을 깨달았다. 지영은 두려움 속에 뒤를 돌아보았을까? 그녀가 어디로 사라졌는지는 아무도 몰랐고 그 폐가는 언제나처럼 조용히 그리고 불길하게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에 대해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그 누구도 가까이 가지 않으려 했다. 지영의 행방은 미궁 속으로 사라지고 오래된 그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오랜 세월의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친구들과 함께 여름방학 동안 약간의 모험을 즐기기 위해 산으로 여행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 속에서 며칠을 보내며 도시의 복잡함에서 벗어나 힐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발견한 고요한 산장 하나를 예약하게 되었죠. 리뷰는 별로 없었지만 사진으로 보기에 아늑하고 멋진 장소 같았습니다. 산 중턱에 위치한 그 산장은 외부 세계와 거의 단절되어 있었고 이 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첫날 저녁, 우리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불을 피우고 장작 냄새를 맡으며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우리는 산장의 고요함에 젖어들었습니다. 주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그것이 오히려 기괴할 정도였습니다. 밤 11시쯤 우리는 방으로 들어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산장의 모든 것은 나무로 만들어졌고 오래된 나무 바닥은 발을 디딜 때마다 삐걱거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피곤한 몸은 그런 소리에도 금세 깊은 잠에 빠져들었죠. 그러나 한밤중 저는 갑자기 깨어났습니다. 이상한 소리에 눈이 떠졌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복도를 걸어다니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나무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는 확실히 사람의 발소리였습니다. 저는 심장이 뛰기 시작했지만 이내 친구들이 장난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제 방 문 쪽으로 다가왔고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똑똑똑.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 문을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구야?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방 안에는 달빛이 창문을 통해 은은하게 들어와 있었고 그 빛이 문 아래의 작은 틈을 비추고 있었죠. 거기에 사람의 그림자가 살짝 비쳤습니다. 공포에 휩싸인 저는 결국 방 안에 있는 친구를 깨우기로 했습니다. 아, 문 앞에 누가 있어? 친구는 졸린 눈으로 저를 쳐다보다가 곧 상황을 이해하고 경계태세를 갖췄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침대에서 내려와 서로를 보호하며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친구가 용기를 내어 문 손잡이를 잡고 문을 확 열었습니다. 그러나 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그저 나무 바닥이 스산하게 삐걱이는 소리만이 작게 울려 퍼졌습니다. 뭐야, 장난치지 마. 친구는 빈 복도를 향해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굳게 잠가놓은 문을 다시 확인하고 돌아서려 할 때 우리는 방 끝에 창문에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창문 너머에는 긴 머리를 늘어뜨린 여자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문 바로 밖에서 우리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창백하고 무표정한 얼굴은 저절로 소름이 끼치게 만들었습니다. 창문과 가까이 있던 친구는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며 물러났고 그 순간 여자의 모습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충격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던 우리는 결국 남은 밤을 서로 등을 맞대고 설친 채 보냈습니다. 아침이 되자마자 서둘러 산장을 떠났고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 우리는 인터넷에서 그 산장에 대한 정보를 더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산장은 오래전부터 심령 현상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과거에 그곳에서 사람들이 실종되거나 기이한 경험을 했다는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곳에 머무르는 동안의 일들은 너무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아직도 그때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친구들과 닭살이 돋곤합니다. 그 산장에 누가 우리를 찾아왔던 것인지, 왜 우리 앞에 나타났던 것인지에 대한 답은 여전히 알 수 없지만 그 사건은 우리가 다시는 함부로 외진 곳을 찾아가면 안 된다는 교훈을 안겨주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여름이 되면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떠돌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며 공유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그 이야기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몇 년 전 나는 여름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산속 깊이 자리 잡은 작은 펜션으로 여행을 떠났다. 그 펜션은 도시의 복잡함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으로 유명했다. 도착했을 때 우리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맑은 공기에 감탄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펜션에 들어섰다. 펜션의 주인은 다소 이상한 분위기의 노인이었다. 그는 우리를 반갑게 맞이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어딘가 모를 쓸쓸함과 피로함이 담겨 있었다. 노인은 마치 뭔가 경고라도 하려는 듯한 표정으로 밤에는 펜션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라고 말하였다. 우리는 그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첫날 밤 우리는 펜션 거실에서 모여 카드게임을 하며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한참 게임에 몰두하던 중 갑자기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바람이 부는 소리 같기도 하고 누군가의 낮은 신음소리 같기도 했다. 순간 오싹한 기분이 들어 창밖을 확인해 보았지만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근처 산으로 하이킹을 가기로 했다. 산속은 푸르른 나무들로 덮여 있었고 곳곳에서 새들의 지저귀이 들렸다. 그러던 중 산 중턱에서 오래되어 보이는 폐가를 발견했다. 호기심 많은 우리는 탐험을 해보자며 폐가 안으로 들어갔다. 폐가는 상당히 오래된 듯이 보였고 내부는 온통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다. 그러다 한 친구가 바닥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다. 작은 금속 상자였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낡은 일기장이 들어있었다. 먼지를 털어내고 읽어보니 그 일기는 그 집에 살았던 한 여인의 기록이었다. 일기장에는 그녀가 이곳에서 얼마나 외롭고 두려운 시간을 보냈는지가 상세히 적혀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그녀는 매일 밤 창밖에서 울리는 이상한 소리에 시달렸다는 내용이었다. 목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마침내 그녀를 불러내려는 듯 창밖에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떨린 필체로 너무 늦었다. 그들이 오고 있다라는 문장이 쓰여 있었다. 일기장을 읽고 난 뒤 우리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다. 기분을 전환하고자 서둘러 펜션으로 돌아왔지만 머릿속에서 그 일기 내용이 떠나질 않았다. 그날 밤 우리는 자정이 넘어서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때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점점 더 이상한 소리로 바뀌더니 마침내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의 이름을 한 명씩 돌아가며 부르고 있었다. 우리 모두 공포에 질려 방 한가운데로 모였다. 그때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황급히 문을 열어봤지만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단지 바람소리와 함께 낯선 발자국, 소리가 멀리 사라져갈 뿐이었다. 우리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짐을 대충 싸서 펜션을 떠났다. 차에 오르자마자 다시 두려움이 엄습해왔고 우리는 서둘러 그곳에서 멀어졌다. 그 후로 친구들과 나는 다시는 그 펜션에 관한 이야기를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러나 여름밤이 되면 가끔 창밖에서 들리던 그 낮은 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맴도는 듯한 기분이 들곤 한다. 그때마다 소름이 돋으며 다시는 그런 여행을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